자, 이번 시간부터는 적분 처음 들어갈게요.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부정적분의 미분이고요. 여기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자, 봅시다. 이거 조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어떤 식이 있어요. 이 식을 미분한 거죠. 미분한 거야. 미분하게 되면 그냥 차수가 하나가 낮아지는 거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얘하고 얘가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얘보다 얘가 적분한 값이 이가 돼야 됩니다. 이걸 미분한 게 fx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얘를 미분한 것이 f'x가 되는 거죠. 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 관계로 가는 것이 미분 이렇게 가는 것이 이제 미분에 대한 식이고요.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중요한 건데요. 얘는 뭔 얘기냐면 일단 먼저 적분을 하죠. 적분을 먼저 해. 퍼스트 적분. 이걸 가지고 이제 미분하게 되면 얘는 그냥 fx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됐죠. 먼저 fx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위에 거랑 똑같이 하는 거야. 얘를 가지고 미분한 거니까 x는 미분했으니까 그냥 fx가 되고 c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반면에 얘는 뭐냐면 요거 전체를 먼저 적분을 하는 거죠. 미분하는 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f'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를 가지고 적분하는 거야. 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냐면 자, f'x의 적분은 fx가 될 것이고 얘는 당연히 부정 적분이 돼가지고 플러스 c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어요? 위에는 c가 안 붙지만 아래는 c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뒤에 하는 거니까. 자, 이 문제가 바로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얘는 결국은 이 3번에 대한 문제죠. 3번에 대한. 자, 왜 그러냐 봅시다. 일단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미분하게 되면 얘는 프라임 되고 요거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런데 얘를 가지고 적분을 해야지만 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알지는 여기다가 적분을 딱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얘는 fx 플러스 gx가 되면서 부정적분한 거잖아요. 세 번째 거야, 세 번째 거. 자, 그러면 얘는 EX,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붙는 거죠. 그런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적분상수 붙기 때문에 C1이라고 적읍시다. 그리고 항상 이 값들이 나온 이유는 뭐니? 얘는 C 구하기 위한 단서예요. 따라서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4. 0 집어넣으면 C1 되니까 C1이 얼마가 되니? C1이 마이너스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얘를 가지고 먼저 적분을 하면 fx, 이번에는 곱하기네요. 곱하기 gx가 될 것이고 오른쪽이 뭐가 되니? 적분하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똑같이 적분상수 c가 붙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4가 되면서 여기다가 똑같이 00 집어넣으면 C2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아, C2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치? 여기 4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이나? 그래서 x-1, x-2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5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죄송해요. 4가 돼야 되죠.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fx, gx가 될 거잖아요. 위에서 f0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f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형이 마이너스 하니까 얘가 g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네요. 그쵸? 자, 따라서 부정적분의 미분에 대한 부분은 요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구분 구조법과 정적분의 정의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건데요. 구분, 말 그대로 이제 쪼개서 구적 계산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요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잘 모르지만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작점을 a라 부르고 끝점을 b라고 하고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게 구분 구적이죠. 그쵸? 그래서 구분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얘를 첫 번째 n등분 한다. n등분. 자, n등분 하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약간 삐져나오게 할게요. 삐져나오는 거랑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쭉 만드는 거야. 그쵸? 이렇게 해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등등 해가지고 지금 n등분 한 겁니다. 자, n등분 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직사각형이 n개가 되죠. n개. 근데 n개에
넓이를 한번 해볼까요? 넓이 합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래요. 넓이 합. 첫 번째 넓이를 S1, 얘를 S2 이렇게 해가지고 해봅시다. S3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마지막은 당연히 S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N개의 직사각형 넓이를 구하려고 봅니다. 그럼 첫 번째, 밑변이 얼마야? 밑변이. 현재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B-A라는 길이죠. 이 길이가. 전체 B-A 길이잖아요. 이거를 N등분 한 거야. 그래서 N분의 B-A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밑변들은 똑같이 N분의 B-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중요한 관건은 높이인데요. 요거 세로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S1에서의 첫째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요 N분의 B-A 얘를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하려고 델타 X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럼 얘는 뭐냐면 요 길이는 이 X 값의 함수값이 되는 거잖아요. 이 X가 얼마가 되니? 얘는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 아시겠죠? 얘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F, X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잠깐만요. 넓이 합을 이렇게 합시다. S1, S2 쭉 나간다고 치자고요. 당연히 SN까지를 말한다. 자, 그러면 S1의 넓이가 밑변 곱하기 이렇게 합시다. F, A 플러스 델타 X 세로 곱하기 가로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S2는 뭐가 됩니까? S2는 뭐가 바뀌냐면 밑변은 그대로고 높이만 바뀌지. 높이만 이렇게 바뀌어. 얘가 이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번에는 델타 X가 한 칸이 아니라 두 칸 가는 거니까 이 좌표는 A 플러스 E 델타 X가 되는 거 아시겠죠? 당연히 얘도 FA 곱하기 E 델타 X가 되는 것이죠. 문제 없죠? 자, 따라서 얘는 FA 플러스 E 델타 X에다가 곱하기 높이는 그대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하는 거죠. 마지막 항은 뭐가 되겠니? SN은 똑같이 델타 X는 그대로가 되고 앞에가 어떻게 바뀌냐? 요 좌표가 되죠. 요 좌표. 마지막 좌표가 되는 거잖아. 얘는 A 플러스 델타 X가 토탈 N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델타 N 곱하기 델타 X가 될 것이고요. 얘에 대한 함수 값이니까 이 길이는 FA 플러스 N 곱하기 델타 X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로의 길이는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시그마 K는 1부터 자, 1 되는 거잖아요, 얘가. 1,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1부터 N까지라고 치고요. 그래서 얘를 FA 플러스 변수가 1, 2, 3, 4 나가니까 요 놈을 K라고 바꾸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렇게 바꿀 수 있다. 요것이 첫 번째 직사각형 N개 넓이 합이야. 자, 그런데 직사각형 N개 넓이의 합은 이 넓이랑 그러니까 아까 칠한 요 넓이랑 같을 수가 없죠. 요 넓이랑 같기 위해서는 요 튀어나온 부분들을 없애야 되잖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리미트 그다음에 n이 무한대로 발적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씌워주게 돼요. 그럼 얘가 fa 플러스 k 델타 x 그 다음에 곱하기 델타 x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얘는 이 n을요 무수히 쪼개가지고 여기가 거의 이게 거의 선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위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넓이는 전체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 넓이랑 이 넓이랑 같게 되고요. 같게 되고 이 넓이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이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얘는 시작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이 정적분의 정의고요. 현재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구분 구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분 구적해가지고 리미트 씌워주게 되면 정적분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니? 요 앞에 부분을 해석하자. 이 부분은 뭐니?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의미하고 요 부분은 가로의 길이를 의미한다는 거야.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시그마 토탈 n가지를 더하면 직사각형 넓이가 나오는데 얘에다가 리미트를 씌워줘야지만 얘는 무한대로 쪼개지면서 튀어나온 부분들이 사라지고 정확한 넓이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정적분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정의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적분과 급수라까지 같이 합시다. 급수 잘 나오기 때문에요. 급수까지 같이 할게요. 자, 하는 김에 합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거를요, 이 부분을 바꿔주려고 그래요. 원래 델타 x가 뭐였었니? n분의 b-a가 델타 x였잖아요. 따라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k 곱하기 델타 x를 n분의 b-a로 바꾸고요. 이 부분을 똑같이 n분의 b-로 바꾸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뀌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자, f a 플러스 그 다음에 n분의 b-a의 k 곱하기 n분의 b-a가 돼버리죠. 자, 요 형태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얘를 급수로 표현하고 얘를 이름하여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a를 앞에다가 딱 당겨요. 그리고 n분의 b-,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게 b-a가 의미하는 것은 전체 밑변의 길이를 의미해요. 길이가 b-a니까 b-a, 즉 마지막 항은 요거 두 개 더하는 것이 마지막 항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마지막 항. 요거 두 개 더한 게 마지막 항. 그리고 전체를 x로 놓는 거야. 전체를 x로 놔요.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x로 놔. 그럼 얘가 fx가 되겠죠? 마지막에 요 n분의 b-a 두 개가 같을 경우에만 얘가 dx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연습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할게요. 뭐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요. 요거 연습할게요. 그래서 구분구조법과 정적분의 정의와 그 다음에 정적분과 급수는 한 세트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좀 많이 어려울 텐데요. 요거 부분은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공부할 건데요. 우함수랑 기함수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아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우함수, 기함수가 주어지지 않고 우함수와 관련된 식이 주어지고 기함수와 관련된 식이 주어지고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함수에 대한 대표적인 것부터 먼저 합시다. 우함수는 정식 용어로는 이무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x일 때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우함수에 대한 식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식이 주어져. 이거일 때. 자, 이 함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뭐냐면 얘는 이런 함수가 대표적인 함수가 돼버려요. 이런 함수. 이렇게. 자, 2차 함수 또는 4차 함수, 짝수차 함수를 말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우함수가 되는 거고, 즉 다시 말해서 x가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x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y 값이 똑같은 거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이 얘는 그러니까 얘는 fx가 되고 얘는 f-x가 되는데 두 개가 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자, 따라서 우함수는 대표적인 함수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우함수는 짝수차 함수는 전부 다 우함수입니다. 짝수차만 있는 함수야. 즉 다시 말해서 2차, 4차 등등을 말하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 상수항도 얘도 짝수차가 되는 거죠. 상수항도 짝수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x의 0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완벽하게 y축에 대한 대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넓이를 구한다고 치자. 얘를 만약에 내가 a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a를 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의 넓이를 구한다고 치자고요. 이게 핵심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 넓이랑 두 개가 똑같은 거 아시겠죠? 두 개가 같잖아. 두 개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얘는 세 번째 넓이 구하는 공식이 s는 이 전체를 가지고 적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2를 곱해. 그래서 0부터 a까지 계산해가지고 풉니다. 이게 더 간단하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답은 나옵니다. 하지만 이게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는 거야. 얘는 요까지 적분한 것에다가 곱하기 1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는 이게 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짝수차 함수를 말하며 y축 대칭의 함수를 말하며 얘는 이런 식의 공식을 쓴다는 것까지 정리할게요. 자, 두 번째 기함수. 자, 기함수란 말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 앞에는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또는 모든 x에 대하여 표현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식이 주어져요.
f-x가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fx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게 이 공식이죠. 그래서 기하함수의 식은 이렇게 나오진다는 거야. 문제에서 얘가 주어지거나 또는 원점 대칭이나 말이 더 주어지기도 해요. 자, 그래프를 여기다 그릴게. 이거는 여기다 그릴게. 이렇게 해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하함수 대표적인 함수가 y x제곱이면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 좌표를 x라고 하고요. 이 좌표 같은 길이에 있는 얘를 마이너스 x라고 합시다. 이때 y 좌표가 생기죠. 얘를 fx라고 쳐. y 좌표가 생기죠. 이때 얘를 f-x라고 칩시다. 근데 얘가 두 개가 지금 어떠냐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요. 이 좌표랑 이 좌표는 높이가 똑같은 거야. 이해되시죠? 내려! 그럼 얘가 똑같이 내리면 이 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x 대칭이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세운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홀수차 함수는 전부 다 기하함수야. 홀수차 함수. 그런데 당연히 어디를 지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점을 지나야 되겠죠. 원점 대칭이니까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된다. 원점 지나는 거. 두 번째 홀수차 함수는 1차, 3차 등등을 말하겠죠. 등등. 두 번째는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기하함수는 그나마 또 재미있는 게 쉬운 게 뭐냐면 요 두 개의 넓이가요. 요 두 개의 넓이가 이 넓이랑 이 넓이 두 개가 넓이가 같잖아. 그치? 같은데 적분하게 되면 x축 아랫부분은 다 음수가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얘는 두 개 더하는 것이 적분한 값이 0 되는 게 이 문제의 공식이에요. 따라서 s를 구할 때 s는 이렇게 할까요? 저것처럼. 그러니까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주어진다고 치면 얘는 그냥 0 되는 것이 공식이야. 이게 s를 구하는 공식. 자, 이 두 개의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적분하는 거, 적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분한 값이 0 되는 것이 이 기하함수에 대한 공식이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 하나만 들어줄게요. 뭐 인테그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조심할 게 항상 좌우가 대칭하는 구조에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뭐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뭐 x라고 치면 자 보다시피 홀수차 두 개가 보이죠. 얘는 그냥 지우는 거야. 어차피 0되기 때문에. 그쵸? 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각각 두 개 분리해서 계산한다고 치면요. 자, 그럼 남는 것은 뭐만 남습니까? x제곱만 남는 거잖아요. 그쵸? 짝수차만. 그래서 우함수에 대한 공식 써가지고 2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 dx를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우함수, 기하함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렇게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이제 마지막 개념은요. 정력분과 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통 책에 나온 거랑 다르게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요. 적분을 하는데 숫자부터 숫자로 나가는 것은 얘는 반드시 숫자일 수밖에 없죠. 그쵸? 얘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정적분을 했을 때 숫자가 보면 상수 된다고 해서 확인하고 나중에 보면은요. 이거를 C로 치환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잘 나옵니다. 자, C로 치환시킵니다. C로.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죠. 그쵸? 두 번째가 공식으로 나오는 거고 사실 공식으로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면 돼요. 자, 얘가 중요해. 그래프 치고 나서 자, 여러분 하나가 문자가 되고 하나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가 숫자가 되고 하나가 문자잖아요. 자, 숫자 문자 또는 둘 다 문자인 경우에는 전체가 얘가 함수가 돼요. 함수. 그래서 얘가 정적분 함수가 되는 거야. 얘가 이 자체가 함수라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d, dx는 그대로 적어. 그리고 중괄호를 칠게. 이 말의 의미는 뭐니? 얘를 적분한 거 라지 ft니까 여기다가 저걸 집어넣어. 그럼 fx 마이너스 fa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라지 fx에 대한 미분한 것은 스몰 fx가 될 것이고 fa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숫자는 당연히 미분하게 되면 0 되는 거잖아. 얘가 공식이 나오는 거죠. 얘가 통째로 얘가 나온다는 거 공식이에요. 공식처럼 암기하는 거다.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말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적에 요렇게 할게요. x-a는 그대로 아래다 내리고 얘를 가지고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얘가 뭐가 되냐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되면서 얘는 완벽한 미분 계수의 정의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따라서 얘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F 프라임 A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또 미분하면 fx가 되니까 fa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얘가 보자마자 미분 계수의 정의겠구나. 이렇게 주어지기도 해요. 이게 h가 주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문제마다 케이스마다 정리하시면 되고 요 하나만 공식처럼 취급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나머지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2012년도 개평과 모의평가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네요. 자, 다항함수 fx와 도함수 fx 프라임 x가 이렇게 식이 안으로시킨대요. 자, 우리는 보자마자 여기 딱 보이면 알겠지만 인테그랄 숫자에서 숫자로 가는 경우는 상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일반적으로 A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쵸? 이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는 쟤를 A로 치환시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 fx는 3x제곱 플러스 4a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거야. f'x를 집어넣자. f'x는 얼마니? 얘는 6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통째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6x 요거의 dx가 a가 되니까 지금 a 구하는 게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a 구하기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계산합시다. 6 곱하기 얘는 2분의 1 x제곱을 0부터 1까지 넣는 거니까 얘는 그냥 3대란 3? 맞지? 어렵지 않죠? 자, 여기가 3이야. 3 곱하면 12가 나오니까 정답은 F2 구하는 건가요? 그럼 F2는 2, 4, 3, 12에다가 12를 더하니까 2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숫자에서 숫자로 갈 때 얘를 A로 치환시켜서 문제 푸는 것이 이 문제의 가장 큰 프로세스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요거 보면 알겠지만 yx제곱 플러스 1y x제곱 직선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를 급수로 문제를 풀었네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었죠. 그러면 구분 구성분의 정의. 제가 저번 시간에 개념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이런 위의 문제를 볼 때요.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잠깐 그림을 그려보고 문제를 풀게요. 자, 이 문제 한번 정리합시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은 1 지나면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x는 2니까 여기 이렇게 2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원리가 뭐였었죠? 원리는 직사각형 각형 n개의 넓이 합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죠? 여기다가 리미트 씌워줬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직사각형 n개의 넓이 합을 구하는 거야. 자, 따라서 여기다가 요렇게 직사각형 n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요렇게 n개를. 그러면은 자,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돼요? 첫 번째 가로의 길이는 한 변의 요 길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 2를 가지고 등분해야 돼. n등분해야 돼. 가로의 길이가 n분의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세로는 어떻게 돼? 세로는요. 자, K번째 임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K번째 넓이를 먼저 구하려고. K번째. 자,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얘는 가로가 n분의 2죠. 세로가 얼마니? 세로는 여기 이 좌표에서 얘 함수값을 말하는 거니까 이 좌표가 얼마가 되죠? 얘는 0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0 플러스 k 곱하기 n분의 2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얘는 n분의 이 k를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여기 얼마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요거를 집어넣으면 이거의 제곱 플러스 1 되는 거 보이십니까? 요것이 k번째 직사각형 넓이의 값이겠죠. 이렇게 해주면. 맞죠, 여러분? 여기다가 시그마를 씌워줘야지 넓이가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걸 치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n분의 2k의 제곱 플러스 1 여기다가 넓이가 n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 얘는 전체적인 넓이가 됐죠. 여기다가 리미트를 씌워주면 답인 거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넓이의 합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식이 나왔고 이 식이 정답이 똑같은 게 여기 1번에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어렵죠? 그러니까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이 문제 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강의를 좀 길게 했던 부분 있잖아요. 구분구조법, 정적분의 정의, 그 다음에 정적분과 급수. 그 세 가지가 항상 한 세트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2013년 7월 27일 국가식 5번 문제고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공식 중에서 이거 썼죠. 자, 리미트 h 0으로 갈 적에 이렇게 합니다. h분의 요 전체를요, 얘 전체를 어떠한 함수로 표시하는 게 좋죠. 얘를 그냥 fx로 할까요? fx.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공식에 의해서 쟤는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죠? 얘는 미분계수 정의니까 f 프라임 1 되고 얘는 f1 되는 거죠. 끝났죠? 하나만 알면 됩니다. 따라 저기다 f1 집어넣으면 f1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해가지고 정답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딱 보자마자 이 전체를 치환시킨 다음에 적분을 해버리면 아예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거 모르면 못 푼다 또. 혹시 막힌 학생들은요, 우리 미분계수 도함수 편에 있죠? 거기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극한값 이렇게 식이 나왔고요. 이 식 보시면 알겠지만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정적분을 나타내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거부터 해석합시다. 자, 기억나십니까? 정적분과 급수해가지고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얘는 정확한 정의만 아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렇게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로 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가로 열고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n분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할까요? 그냥 f로 붙입시다. f 이렇게. 그 이유는 아시겠죠? 그때는 x제곱까지 했던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정의한다? 얘는 일단 요 앞에 요게 시작점이야. 시작점 인테그랄 a에서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게 끝점이야. b. 이해되시죠? 요 두 개가 차이가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 어떻게 한다? 이 전체가 x로 바뀐다고요. 전체가 x로 바뀌어. 그럼 얘가 fx가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이 n분의 b-a가 두 개가 똑같을 때만 dx로 바뀌는 것이 이제 공식이라고 치면 교과서에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 가지고 뒤에 문제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일단 저기는요. 요거는 일단 n분의 1이 보통 문제 다 앞에 주어지는데 뒤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보내고 나면 쟤는 시작이 1이죠. 1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냐? 3 되지. 3 돼버려.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전체를 x라고 만들어. 근데 이제 이게 n분의 1이니까 n분의 2 똑같아야 되잖아요. 2로 바꿔주면서 얘가 2분의 1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럼 얘가 dx가 되고 전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계산합시다. 자, 계산하면 2분의 1 되고 3분의 1 x의 세제곱 1부터 3까지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3, 3, 9, 3, 27 그러면 3, 9, 27에서 빼는 거죠. 3분의 1 빼는 거 맞죠? 항상 계산 문제니까. 자, 그러면 얘는 3, 9, 27, 3분의 26 나오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6 2, 1은 2 2, 3은 6 3분의 13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그쵸? 자, 봅시다. 자, 계산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다하고 나하고 일단 다가 맞는 것은 맞습니까? 다는 똑같으면 계산할 필요 없이 다 맞죠? 다는 맞아. 다가 맞단 말이야. 다가 맞아요. 요것이 3분의 13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 가하고 나하고 구할 때요. 사실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 공식으로 문제를 아직 개념을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냐? 구해보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0부터 2까지 1 플러스 2x 플러스 x 제곱을 가지고 직접 접근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얘는 x 플러스 얘는 x 제곱이 될 것이고 3분의 1 x 세제곱이 되면서 여기다가 0부터 2까지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2 플러스 4 플러스 3의 8이 되죠. 그럼 3분의 2, 4 4, 3, 12 플러스 8. 얘는 일단 답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니는 틀린 거야. 가는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나도 똑같이 0부터 1까지 이걸 적분한 다음에 1 플러스 4x 플러스 4x 제곱을 적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0 대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합시다. 적분하면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분의 4 x의 세제곱.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잖아. 1 집어넣어. 답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분의 4 3, 3은 9 더하기 4니까 10답 나오죠. 나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세요. 공식으로 안 배운 친구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어차피 값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거니까 정적분이니까 이렇게 풉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 문제는 2014년도 경찰 문제인데 단수 계산 문제죠. 단수 계산 합시다. 빨리 0부터 1까지 전개시키면은 6x 제곱 마이너스 5의 10x 얘를 가지고 적분하는 거네. 그치? 자, 일단 공식 바로 집어넣을게요. 3분의 1 x 2x 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그냥 2분의 10이니까 5x의 제곱을 가지고 0하고 1 집어넣어. 그러면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2 빼기 5 답이 마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주려고 낸 거니까. 2014년 6월 21일 문제고요.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네요. yfx가 아래로 볼록하고 수점을 지난다. 함수 gx가 그때값 차일 때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야 되네요. 첫 번째는 fx에 대한 부분과 fx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 한번 하고, 자, 두 번째는 gx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는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자, 일단 fx부터 먼저 봅시다. fx의 그래프부터 먼저 간단하게 그릴까? 1,0을 지나고 3,0을 지난대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를 갖는답니다. 됐죠? 자, 이것을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x-1, x-3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이게 a가 이렇게 딱 붙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gx를 볼게요. gx는 일단 0부터 x까지 f부터 dt 나왔잖아요. 얘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가 문자가 나오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 얘는 항상 미분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 경우는 전부 다 미분합니다. 자, 미분하면 얼마가 되는지 프라임 x는 그냥 fx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단순한 공식이니까. 자, 그래서 g 프라임 x가 fx야. 자, 그러면 요것이 g 프라임 x가 된 거죠, 지금. 봅시다. 그럼 요렇게 나눴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점이 극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그쵸? 그쵸? 여기 1 집어넣으면은, 요 부분이 극대값이란 말이야. 어떨 때? 따라서 극대값이 4라는 얘기는 G1이 4라는 겁니다. 그러면 G1이 4라는 것은 G1은 어떻게 구하니?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럼 구합시다. 이 상태를 구하려고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푸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얘를 그냥 전개시키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a를 앞으로 빼고 얘를 가지고 적분합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얘는 a하고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3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1 집어넣으세요. 그럼 얼마가 되냐? 얘가 3분의 1 더하니까 3분의 4 되냐? 3분의 4a가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a를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a는 3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3 집어넣어. 그리고 구하는 것은 fx의 최소값이니까요. 얘의 꼭시점을 구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얘 꼭시점 구하는 게 최소값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하냐? 세 번째 할 일은 쟤는 fx는 3으로 묶이고 x-2의 제곱. 그죠? x-2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2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답을 얻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 그쵸?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정리합니다. 자, 이 문제 봅시다. 2014년도 6월달 문제고요. 요거는 항상 말하지만 전적분의 정의와 급수를 이용한 문제 풀이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식을 먼저 변형시킵시다. 자, 식 변형. 어떻게 하냐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시그마는 그대로 적죠. 이렇게. 그 다음에 2 플러스 n분의 2k라고 적은 이후에 저기 n분의 3을 1로 보내면서 n분의 2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3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2분의 3으로 바뀌어야지만 식 변형이 된 거잖아요. 문제 없죠. 요까지가 이제 뭐가 되죠? 요까지가 매우 중요한 정적분과 급수의 정의로 문제 푸는 거니까 인테그랄 뭐부터? 시작점 2부터 세제곱 빼먹었네요. 2부터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는 거 4. 왜냐면 길이가 2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2에다 2를 더해 4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전체 x로 바뀌는 거죠. 요렇게 바뀌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여기가 dx가 되고 두 개 똑같을 때만 dx가 되고 여기다가 마지막 2분의 3을 곱하면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그쵸? 계산합시다. 이제 계산하면 4분의 1 x 4제곱을 2부터 4까지 하고 2분의 3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4를 4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4를 3번 곱하면 되죠.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에서 빼는 거지. 2의 4제곱이 얼마니? 2의 4제곱 16이니까 3분의 16은 4.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3을 곱하는 거죠. 4의 세제곱은 64. 60 곱하기 2분의 3 되는 거 알겠지? 2, 3은요, 3, 3은 9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지금 출제가 된 게 벌써 지금 3개인가 4개가 되잖아요. 그쵸?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정리하도록 합시다. 근데 교과서에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만 잘 암기하고 이해합시다. 자, 8번. 2014년 6월 28일 서울시 18번 문제고요. 여기다 보면 알겠지만 얘는 기본적인 공식이죠. 어떤 공식입니까?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에다가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 dx를 하면 당연히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두 개가 같은 경우만 됩니다. 그럴 때 얘는 이어서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a, b, c의 크기 상관없습니다. a, b, c 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이고 얘가 3이고요. 얘가 3이고 5 이렇게 상관없지만은요. 만약에 얘가 마3 돼도 어차피 계산은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연결만 되면 돼요. 요거까지 정리합시다. 자, 따라서 얘는 단순한 공식이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쭉 합쳐주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로 바뀌죠. 아싸,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보여요? 그렇죠. 우함수, 계함수가 보이죠. 이제 여러분, 요럴 때 요 부분이 요렇게 대칭할 때는 무조건 우함수, 계함수지. 우함수, 오와 기함수로 문제를 푸는 거고, 기함수는 감사하게도 홀수차는 그냥 지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는 값이 다 0되니까. 됐죠? 그럼 계산하면 2하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우함수의 계산이니까 x 5제곱 있구나. 죄송합니다. 얘도 홀수네요. 1만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네. 그치?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2 곱하기 x에 2 집어넣으니까 답은 4가 되는 뭐 단순한 문제가 되는 거네. 그치? 잠깐만요. x 5제곱, 세제곱 x 플러스 1. 0부터 1까지 해야죠. 아유, 죄송합니다. 0부터 1까지 집어넣어야죠. 1.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 내용을 보자마자 요
근데 사실 이제 마이너스 1과 1도 보여야 돼요. 보자마자 아 우함수 계함수네 막 지워지겠네. 홀 숫자가 3개가 되네. 다 지워지고 상수항은 우함수니까 우함수에 여기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되는 그런 문제네. 그쵸? 참 잘 맞는 문제죠 이런 것들. 정리합니다. 자 9번 문제는요 2014년 8월 30일 경찰 문제고요. 요거는 웬만한 교재에 다 나와 있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뭐 이것도 정적분과 곱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얘를 딱 보자마자 여기는 지금 n 4제곱 있고 얘도 계속 계산하면 n 4제곱 되는 거 보이시죠? 얘도 결국은 4제곱 되는 거죠. 그쵸? 아래가 3제곱이긴 하지만 결국은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분모 분자에 n의 5제곱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얘가 4차가 되면은 5제곱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설명할게요. 일단 먼저 분자 분모 따로따로 할게요. 자, 분자 분모 따로따로 1번 2번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는 분모 분자를 똑같이 5제곱 나눠주고 분자 분모 따로 계산합시다. 그럼 1번 분모부터 분자부터 할게요. 일단 n 5제곱 중에서 3제곱 안에 집어넣는 거야. 이게 되십니까? 그러면 n 제곱이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n 세제곱 안에 다 집어넣는다고요. 전부 다 집어넣어. 다 n 세제곱을 집어넣어. 자, 그럼 어떻게 되니? 얘는 n분의 n 플러스 1로 묶이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 n 세제곱분의 1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a 세제곱분의 b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니? 그쵸? a, b 전체 세제곱 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통째로. 이렇게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쭉 가서 n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k번째가 중요해요. k번째 어떻게 되는 거죠? n분의 n 플러스 k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의미가 없죠.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이쁘게 정리하면 뭐가 되지? 1 플러스 n분의 k가 되는 거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자, 이거를 가지고 정리합시다. 이제 약분되는 거야. 얘가 이제 시그마가 되지. 시그마로 이쁘게 정리해주게 되면 얘는 k는 1부터 n까지가 되고 k번째가 여기에 들어가겠지. 1분의 n분의 k의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n분의 1이 바깥에 나온다란 말이야. 어렵지 않죠? 자, 2번도 마찬가지다. 2번 분모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모도. 우리도 k번째 한번 봅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얘는 n분의 n 플러스 k가 똑같이 되잖아. 그치? 얘는 4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가 되니? k번째가 얘는 1 플러스 n분의 k의 4제곱 되는 걸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따라서 분모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하고요. 얘는 1 플러스 n분의 k의 4제곱. 그리고 마지막에 얘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n분의 1만 남는 거야. 자, n분의 1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를 둘 다 붙여주는 거지, 리미트를. 자, 그러면 완벽한 정적분의 정의로 이제 풀리는 거죠. 어떻게? 1부터 2까지. 전체가 x로 바뀐다고요. x 세제곱에 요거 dx로 바뀐다고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된다? 똑같이 인테그랄 1부터 똑같이 2까지. 얘는 x의 4제곱에 대해서 dx를 계산하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것분의 이거 계산한 다음에 5분의 4를 곱해주면 되는 문제네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5분의 4를 곱하는 거죠. 최종적인 답은 5분의 4 곱하기 요 위에 거 요거는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1부터 2까지 얘를 계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를 계산한 다음에 답을 쓰면 되겠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냐면요, 답이 3번이 나온답니다. 야, 오래 걸리겠네요. 그쵸?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한 3분 걸리지 않을까요? 요렇게씩 세우고 계산까지 하고. 자,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맞느냐 안 맞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겠네요. 정리합니다. 자, 10번 2014년 11월 15일 해양경찰 문제고요. 요렇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여기 이 박스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중요한, 이 문제 가장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됩니다. 뭐냐면 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죠. 자, 항상 말하지만 위에 둘 중에 하나가 문자가 나오잖아? 문자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함수야. 얘는 두 가지로 문제를 풉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푼다? 얘는 대입시키고 아니면 양변을 미분합니다. 이 두 가지로 항상 문제를 풀어요. 양변 미분. 대입 뭐 대입하냐면
여기를 0으로 만드는 걸 대입하기 때문에 x는 1 대입하는 게 맞아요. 항상 모든 정적분 정의된 함수의 풀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푸는 거야. 자, 첫 번째 뭘 한다? 대입하죠. 자, 1번에 x는 1 대입한다. 그럼 얼마가 되냐면 1 집어넣잖아. 그럼 f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2 어디 있죠 여기?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0대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확인했지. 자, 두 번째 뭘 하냐면 양변 미분하자. 자, 그럼 앞에 거 미분 2x 그 다음에 fx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은 제일 미분하면 6이 12x 5제곱 마이너스 3, 4, 12x 세제곱. 자,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되냐면은요 2하고 통째로 그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지워지는 게 보이네. 자, 따라서 바로 f'x가 나오네. 그쵸? f'x는 양변 x제곱 나눠주게 되면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x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쵸? 근데 지금 뭘 구하는 건 f0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적분해야 돼. 그래서 얘가 나온 겁니다. 얘가 나온 이유는 얘는 c를 구하기 위한 단서야. 왜? 현재 부정적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fx는 얼마가 됩니까? 아래다 그냥 할게요. 아래 칸이 있네. 세 번째 fx는 얘를 가지고 부정적분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얘는 3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c가 들어가는 거 알겠죠? c.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c를 구하면 되죠. 그쵸? 그럼 c가 얼마가 되니? 그러면 c는 얘가 f1이 마이너스 1이야. 3 마이너스 마3 넘어가니까 2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이렇게 2 집어넣어. 그럼 답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 f0 구하는 거니까. 마지막은 쉽네요. f0이니까. 그쵸? 그럼 정답은 1번 되고요. 참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잘 됩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계산은 무조건 대입하고 양변 미분하는 것 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풉니다. 정리할게요. 자, 11번 단순 계산 문제죠. 요거는 그냥 바로 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적분해. 그럼 x세제곱 플러스 3x 0부터 2까지.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 3은 6. 자, 주려고 낸 문제죠. 푸는데 5초, 10초 정리합니다. 자, 12번 2015년도 문제고요. 자, 보이시죠? 직역도로 나오는 정적분과 급수에 대한 정의로 문제 푸는 거. 자, 그럼 바로바로 보이죠? 이것도 그냥 바로 풀게요.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정리합니다. 자, 시그마 캔 1부터 n까지. 당연히 n 4제곱 중에서 여기다가 n 세제곱을 집어넣는 거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니? 들어가면서 n분의 n 플러스 2k 전체 세제곱 바뀌는 거 알겠죠? 남는 것은 뒤에 n분의 2만 남는 거지. 끝났잖아. 얘가 뭐가 되니? 얘 1 플러스 n분의 2k 아니야. 자, 이제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얘는 인테그랄 뭐부터? 1부터 요거 두 개 더한 3까지 전체 x로 바뀌어. 그리고 두 개가 똑같잖아. n분의 n분의 2 얘가 dx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얘는 해봅시다. 뭐 시간도 있으니까 4제곱 하면 1부터 3까지. 그럼 4분의 3의 4제곱 3은 99, 81 빼기 1 4분의 80. 정답은 20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문제죠.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적분과 급수 정의 이용하는 풀이는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2015년 2월달 경찰 문제고요. 요것도 딱 보면 알겠지만 아래가 보이시죠? 얘는 통째로 그냥 그대로 풀면 미분 개수 정의로 풀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는 미분 개수의 정의로 풀이다라는 것을 알고 보는 거야. 자, 리미트. 얘는 x가 3으로 x가 a로 가는 꼴을 말하는 거네. 그쵸? 5분의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가 나온다고 치면 얘를 우리는 f'a라고 정의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가지고 한번 정리합시다. 자, 리미트
루트가 나온 거 쫄지 마세요.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3. 결국은 0 되니까 아, 요 식이 쓰이겠구나 알고 푸는 거야. 그럼 쟤는 뭐가 되니?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3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따라서 얘를 바꿔주려면 여기 필요한 것은 루트 x 플러스 루트 3이 필요하잖아. 분모분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통째로 뭐가 되니? 얘가 x-3으로 바뀌면서 f'3으로 바뀌죠. 즉 f3이 됩니다. 뒤에는 당연히 여기다가 3은 집어넣으면 루트 3, 루트 3이니까 이 루트 3이 돼버리는 것도 알 수 있어요. f3이 얼마니? 3 집어넣어봐. 3, 3은 9, 3이 17 곱하기니까 54 마이너스 3 플러스 5에다가 이 루트 3을 곱하네요. 그러면 51, 56 곱하기니까 112 루트 3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네요. 그렇죠? 계산은 조금 복잡해 보여도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분 계수 정의를 이용한 적분에 대한 정의로 문제 푸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자, 14번. 2015년 3월 14일 문제고 이것도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되게 단순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눈으로 바로 보고 풀리는 문제예요. 0부터 x까지 ft dt. 자, 이게 지금 현재 fx입니다. 만약 fx를 적분해가지고 적분을 구하는 거죠. 그쵸? 적분값. gx는 fx의 적분값이야. 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정적분 값은요. 정적분 값은 여기가 x 0보다 클 때는 정적분은 즉 인테그랄 fx dx는 양수지만 요 아랫부분은 얘는 정적분 하게 되면 음수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커지다가 작아지는 거잖아. 당연히 최대값은 어디가 돼야 돼요? b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최대가 되겠지. 정적분 값의 최대. 넓이는 당연히 요 다 더해야지 넓이가 최대가 되지만 적분하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지만 여기가 마이너스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정답은 여기일 때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답은 B. 자, 정리할게요.